촛불행동 회원들의 총투표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계획이 결정됩니다. 투표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촛불행동 정회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총투표 참여로 총선 승리를 위한 촛불 국민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서 한동훈이 악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정말로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때도 했고요. 드루킹 사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 검사와 관련된 법은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특별검사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4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그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별 사건마다 있었던 특별법은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최근까지 13건이 있었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근데 이런 특별검사 제도를 하게 된 거는 말 그대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하는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내지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사건일 때 특별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특별검사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두 번째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렇게 두 가지를 일반 특별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국회가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MF 때 조폐공사가 거의 1년 가까이 파업을 했는데 나중에 검찰이 그 파업은 우리가 주도한 거다라고 술자리에서 기자들한테 말하면서 터진 사건이 처음 시작인데요. 특별검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까지 13건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대북송검, 그다음 뭐 최순실, 이명박 BBK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특별검사제로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사건들은 거의 다 무혐의가 되거나 꼬리 자르기가 되거나 대부분 그렇게 수사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야 이거는 성과가 있다 라고 했던 것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비자금 특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국민들 뇌리에도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고 특별검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했던 사건이겠죠. 특별검사 제도는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난 논란과 이런 속에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 종결을 발표를 할 때가 되면 이게 뭐야 꼬리 자르기 같은 이런 일들 때문에 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효과가 있으려면 특별검사 제도로 인해서 구속이 돼서 형을 사는 사람들은 사면이 안 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특별검사와 관련돼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할 것인가인데요. 초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 대북송검, 노무현 측근 비리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변호사협회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했던 사건이고요. 그 외에 대법원장이 했던 거는 이명박 BBK. 그러다가 이후에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때부터는 이것을 국회에서 직접 추천을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누가 추천할 것이냐 그 범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할 것이냐 교섭단체 중에서 지금 수사를 받을 사람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체가 할 것이냐 비교섭단체도 같이 할 것이냐 이래서 일단은 추천권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천권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죠.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서 한동훈이 악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정말로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얼굴색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자질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체와 원내정당 이런 데서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 거는 2023년 3월에 만들어진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던 김건희 특검법이었고요. 그것이 여지껏 9개월 동안 진척이 안 되다가 이번에 패스트 트랙으로 된 거지 선거 때 맞춰서 한 것도 아니고 추천권이 왜곡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때도 했고요. 드루킹 사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특별검사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 거죠. 한동훈이 노리는 거는 국힘당이 추천권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당이
추천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윤석열을 탈당시키면 되죠. 그 윤석열을 탈당시키면서 국힘당 입장에서는 개혁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자 하면서 윤석열과는 달리 한동훈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이런 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꼼수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은 김건희 특검법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고요. 통과시킨 거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2, 3일 내에 추천하고 2, 3일 내에 동의하고 그걸로 바로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금 국민들이 1년 반 동안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는데요. 희망하는 것은 연내에 1월 1일이 되기 전에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월 첫 주에는 반드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